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익숙하다 싶었습니다. 웬일인지 뭔가 착 감기고 딱 붙는다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빨리 적응한다 싶었는데요. 드디어 그 말이 쑥 나와버렸습니다. (2025년) 2025년이라는 말과 그 단어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보통 지금처럼 연초가 되면 올해의 연도를 말하거나 적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요. 종종 자주 전년도, 그러니까요 지난해의 연도를 말하거나 적곤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2024년이 되고 2024년 봄이 되었을 때도요. 여전히 가끔 한 번씩은 2023년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표기를 했습니다. 늘 연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를 말한다는 것이 전년도 숫자를 언급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웬일인지 2025년이라는 말이 입에 착 감겨서 말을 할 때마다 또는 어딘가에 적을 때마다 2025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어제 올해를 말한다는 것이 2024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은 아니고요. SNS에 글을 남길 때 저는 그날 날짜를 가장 상단에 먼저 작성하곤 하는데요. 2024년이라고 적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4년이라고 적은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글 아래에 남긴 답글 중에 한 분이 2025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네. 그 답글을 보면서 답글에 앞뒤 맥락 없이 2025라고만 적혀 있으니까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지? 새해 인사를 남기려다 잘못해서 2025라고만 적고 엔터를 누르셨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초 뒤에서야 하고 알아챘습니다. 혹시나 하고 제 적은 글 위에 날짜를 봤더니요 2024라고 적었더라고요. 제가 날짜 표기를 잘못한 것을 알고 SNS 친구분이 2025라고 귀뜸해 주신 거죠. 그분께 감사하다고 수정하겠다는 답글을 남기고요. 얼른 냉큼 바로 2024년이라고 적은 부분을 2025년으로 수정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말, 그 단어, 올해의 연도, 입으로 말하는 건 익숙해졌는데 손으로 적는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나 봐요. 손은 아직 작년 2024년에 마음이 머물러 있나 봅니다. 이상하게, 희한하게 웬일인지 2025년이라는 말이 입에 착 감기고 입에 딱 붙나 싶더니요. 손은 아직 여전히 2024년을 기억하고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항상 지금처럼 해가 새로 바뀌고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연도를 말할 때 늘 전년도를 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2025년인데 말하다가 2024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요. 거의 봄이 됐는데도 말할 때마다 2024년이라고 하지 않고 2023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실은요. 가끔은 여름에도 아주 드물지만 2024년이라고 하지 않고 2023년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말은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는데요. 서류에 쓸 때는 새로운 해를 표기하는 게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류 작업할 때도 많고 뭔가에 날짜 표기를 하거나 서명해야 할 때가 자주 있는 편인데요. 일부러 그래, 틀리지 말고 잘 적어야지 하고 기억하기 전에는요. 무의식적으로 적거나 다른 생각하면서 연도를 적을 때는 한동안 전년도 숫자를 적곤 합니다. 익숙해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2024년이라고 하고 1년 동안 2024년이라고 적다 보니 습관적으로 2024년이라고 지난해 표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요. 여름 지나고 가을이 돼서 이제 정말 올해 연도 표기에 익숙해질만 하면 금방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던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연도에 2024년도에 익숙해질만 했더니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 제가 해가 바뀌어도 그렇게 새 연도 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요. 2025년 올해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2024년이라고 하지 않고 2025년이라는 말이 입에 잘 붙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2025년이라고 말하거나 적으면서도 틀리지 않고 잘 말하고 있네? 2025년이라고 잘 적고 있네? 하면서 기분도 좋고요.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제 드디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드디어 2024년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방심을 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2024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맘 놓고 있다가 그런 거겠죠.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있나 봐요. 입에 잘 붙는 숫자나 연도. 아니면 요즘 제 마음이 뭔가 2025년을 잘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2025년이라는 말이 지금 바로 나오시나요? 생각해보면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갈피에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신 거죠? 네. 전주 FM 주파수는 93.5MHz라는 거 익숙해지고 계시죠?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제이슨 모라즈와 콜리 카레이가 함께 부릅니다. 럭키. Do you 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m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제이스 무라조와 콜리 카레이가 함께 부른 럭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5년 새해 들어 세 번째로 방송하는 라디오 책갈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부러 2025년을 한 번 더 말해 본 거예요. 익숙해지려고요. 2025, 2025년이다 지금은. 네. 2025년이 됐는데도 아직 말할 때나 어딘가에 글을 적을 때 2024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2025년이라는 새해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이처럼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에는 그러한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 새로운 해의 숫자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새해와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 또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나이 한 살이 더해지는 거요. 네. 이건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익숙해지고 싶지도 않고, 네. 계속 2024년도의 나이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 새학기가 시작할 텐데요. 새학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익숙해지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새로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도 그 직장과 그 일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새내기 직장인만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 선배들도 새내기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일하는 스타일,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제 막 새로 입사해서 새내기가 일에 익숙하지도 않겠지만요. 우리는 누구나 서로 다르니까 서로 맞춰가는 것도 서로 익숙해져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금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작심 3일은 진즉에 넘었고요. 1월도 이제 벌써 중반이 넘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들죠, 금연요. 서서히 담배 없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시간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금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응원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 산 구두를 신을 때도 처음엔 발이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발에 맞게 편하게 되기까지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때는요, 발 뒤꿈치가 벗겨지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만 아니라 때론 그만큼의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보통 필요하죠.
익숙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요.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만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한동안 마음이 아프지만 그 헤어짐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진다는 것, 일상에 많긴 할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 익숙해지는 것의 시간은 얼마만큼일까요? 그 익숙해지는 것의 시간 떠올려 보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수잔 베가가 부릅니다. 톰 스타이너. Somebody coming in. It is always nice to see you, says the man behind the counter to the woman who has come in. She is shaking her umbrella, and I look the other way as they are kissing their hellos, and I'm pretending not to see them, and instead I pour the milk. I open up the paper, there's a story of an actor who had died while he was drinking. It was no one I had heard of, and I'm turning to the horoscope and looking for the funnies when I'm feeling someone watching me, and so I raise my head. There's a woman on the outside looking inside. Does she see me? No, she does not really see me, 'cause she sees her own reflection. And I'm trying not to notice that she's hitching up her skirt, and while she's straightening her stockings, her hair has gotten wet. Oh, this rain,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morning as I'm listening to the bells of the cathedral. I am thinking of your voice. 수잔베가 톰 스타이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무언가 익숙해지는 시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흔한 것과 당연한 것,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에도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생각들이 한 번씩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름과 겨울을 잘 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름에 남들보다 더위를 타지 않고요. 겨울엔 추위를 잘 타지 않아요. 특히 추위는 정말 더 타지 않습니다. 초겨울이 되면 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옷을 춥게 입고 다니냐고요, 저에게요. 저는 별로 안 추워서 옷을 가볍게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는 사람마다 추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두텁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추워 보여 하니까 그런 말이 많아질 때는 좀 두텁게 입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이면 한겨울이 되어서 춥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그러냐 하면요. 지난 방송에서 말한 당연한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익숙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겨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있는 분들이 춥지 않았어? 오늘 추웠지?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요, 별로 안 추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 같은 말이 되돌아오죠. 야, 진짜 추위 안 탄다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추위를 안 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거지.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지.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여름에 더워도 뭐 당연히 덥지 하고요. 특별하게 덥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겨울에도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춥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누군가 물어보면 춥다고 말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추위를 타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물어봐도 별 말이 없는 거겠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대답하거나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건 아니지만요. 제 마음속엔 늘 겨울이니까 추운 거지 점점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춥긴 했을 텐데 당연한 것으로 아니까 누군가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별로 안 추운데요?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연계하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위와 추위에 익숙해져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의 사례는요. 그런데 실제 저는요. 추위는 특히 남들보다 안 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그런데요. 언젠가부터는 예전에 비해서는 추위를 조금씩 더 타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보다는 추위를 그래도 좀 타는 것 같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니까요. 지인들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예상되시죠? 네.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너도 이제 나이 먹어서 추위를 타는구나.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지면서 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2025년이라는 말은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클래식화이가 부릅니다. Sweetie. 눈을 뜨면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벽에 걸린 너의 웃음처럼 지난 밤의 꿈속엔 내가 있
클래식화의 스웨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오랜만에 1년간 쌓인 방 정리를 하고 있다고 이전 방송에서 말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안 하고 올해는 조금씩 그날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어요. 방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라디오 책갈피와 함께한 시간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의 사연들도 떠올랐습니다. 전주 FM이 작년 2월에 개국하고 라디오 책갈피 첫 방송이 2월 19일이었으니까요.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평소에 일상에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책갈피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문득 떠오른 생각들을 메모해 뒀다가요.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방송 원고로 작성하고 방송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송에서 그날의 이야기거리, 이야기 주제가 하나일 때도 있고 2개거나 3개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상에서 만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거나 주제와 관계없지만 청취자분들의 일상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있죠? 아시죠?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올려주신 댓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메모가 없거나 원고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일부러 꾸미려 하지 말고 일부러 생각을 만들거나 글을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방송을 위한 글을 쓴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생각과 이야기를 그마만큼 방송을 통해 나누자인 셈인데요. 그게 라디오 책갈피 방송의 방향이자 색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픈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정말 어떤 때는 원고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그냥 책갈피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픈 이야기를, 일상 이야기를, 생각을 두런두런 써가면 되지라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를 선곡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곡도요. 일주일 동안 틈틈이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 음악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들을 노래를 그중에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책갈피 방송에서는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노래가 5곡에서 어떤 날 많을 때는 8곡 사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듣는 노래는 아마도 한 50곡? 어떤 때 많을 때는 100곡 정도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노래만 마음에 든다고 트는 게 아니라 그날의 방송 원고 내용과 방송 이야기, 그러한 분위기가 맞아야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신청곡도 소중하게 책갈피 방송에 담아갑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상의 메모와 음악들이 오늘 이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책갈피 방송이 시작한 지 1년이 되면서 그만큼의 메모와 이야기들이 쌓이고 있고요. 2025년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SNS 친구 중에 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저에게 노마드칸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노마드칸. 제가 여기저기 타지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노마드칸. 마치 유목민이거나 여행을 다니는 사람처럼 자유로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방송도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 너튜브 방송에서 만난 인연이지만요. 마치 여행길에서 만난 동무처럼 그런 라디오 책갈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가시죠. 네, 함께 가실 거죠? 말하다 보니까요. 뭔가 고백 같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48회 방송이고요. 지난 47회 방송에서는 올 겨울 하얗게 내린 한방눈 이야기를 하면서요.
겨울에 흔하게 생각되는 하얀 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만큼 흔하지 않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도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하다, 기후위기다 라는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지인들의 배려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요.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야 할 부분. 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소홀함이 아니라 소중함으로 기억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마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좋은 글귀 이야기도 있었고요. 2025년 새해 달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하목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하얀 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미래에 어두운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얀 눈이 내리는 지금을 소홀함이 아니라 소중함으로 느끼는 일상을 살아야겠어요. 하고 하트 뿅뿅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살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흰색,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요. 하늘은 파란 하늘색으로 그리고 있지만요. 나중에 황사나 공해로 인해 하늘이 파란색이 아닌 뿌옇게 변한다면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하늘색을 파란색이 아닌 회색으로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처럼 지금을 소홀함이 아니라 소중함으로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물감이나 크레파스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 커피색? 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하목님, 오늘 또 이번 주도 2025년 올 한 해도 소중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진숙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나니 귀에 금방 익숙해지는 노고성에 이끌려 몇 번이나 찾아 들었네요. 편안하고 다정한 노고송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설명란에 적어주신 감성 라디오라는 표현도 라디오 책갈피 방송과 꼭 맞는 것 같아요. 새해맞이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들에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새해맞이와 관련한 이번 방송 이야기를 들으며 새해 달력에 등장하는 예쁜 글과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올해는 어쩐지 파울클레의 그림들이 달력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현실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고요. 생동감 있게 일상을 살아나가기를, 그렇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행자님도 청취자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와, 노고송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노고송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나 봐요. 아마도 너튜브로요. 새해 들어 책갈피 방송의 작은 변화를 보셨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눈치채신 거예요.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2개 정도만 말씀드리면 작은 변화예요. 그래서 네, 느끼지 못했을, 눈치 못 챘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갈피 로고송이죠. 책갈피 방송 시작할 때 짧은 로고송이 한 번 나오고요. 방송 중간에 바로 앞이죠. 지금이죠.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나누기 전에 로고송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리듬의 로고송이에요. 새해 첫 방송부터 로고송이 들어갔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 나오는 첫 인사 전의 로고송은 계속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로고송은 매주 다른 느낌의 곡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오늘은 3번째 또 다른 로고송이었습니다. 로고송을 만든 이유는요. 오늘 내용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청취자분들께 책갈피 방송이 좀 더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로고송을 흥얼거리듯이 책갈피 방송도 좀 더 친숙하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요. 지금은 매주 중간 로고송이 바뀌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계속 같은 로고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는요. 아주 작은 변화인데요. 변화라기보다는 첨가 내지는 보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마치고 전주 FM 너튜브에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를 올릴 때요. 영상 아래에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메모처럼 짧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위에 가장 서도에 이런 글귀를 더했습니다. 일하면서 듣기 좋은, 카페에서 듣기 좋은, 운전하며 듣기 좋은 청취자와 소통하는 감성 라디오. 여기에서 감성 라디오를 진숙님이 보셨나 봐요. 지난주에 너튜브에 올릴 때 그때 바로 올리진 않았고요. 엊그제 그 문구가 떠올라서 다시 수정해서 이 내용을 더했습니다. 그런 방송이었으면 해요. 요즘은 너튜브 영상도 쇼츠처럼 짧은 영상이 유행인데요. 가끔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이야기 나누듯이 그런 방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음악 나오면서 이야기 나누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방송 말입니다. 음악도 듣고요. 지금처럼 댓글로 소통도 하고요.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 같은 마음의 여유가 함께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책갈피 방송의 몇 가지 변화를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요. 조금씩 어떤 코너를 넣을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당연했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깨닫는 요즘이죠.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의 이별도 물 쓰듯 한다라고 했던 그 물도 계절이 변화가 또렷했던 것도 맛있는 과일이 점점 북쪽으로 가서 귀해지는 것도 하나씩 생각하니 정말 많네요.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하니 안타깝고요. 눈이 많이 내린 날 남도규산 행을 했는데요. 꼭대기에 사슴뿔 같은 상고대가 절경이었습니다. 그 가지에 쌓인 눈을 렐름 먹어보니 시원함과 동시에 먹어도 되나?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린 시절엔 놀다가 눈도 얼음도 그냥 먹었는데요. 이젠 건강을 위해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현실에 씁쓸함이 들지만요. 그날은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 귀해지는 것들이라 여기며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신청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낼름 드셨다는 나뭇가지에 쌓인 흰눈이요. 아직 무털하신 거죠? 배탈이 나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럼 됐습니다. 남도규산 꼭대기에 나뭇가지라면 일단 먼지 같은 건 없을 거고요. 청정지역이잖아요. 지금은 황사가 없으니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은 산성비 이야기도 뜸하니까 분명 괜찮으실 겁니다. 남도규산 꼭대기면요. 지금 정도면 완전 설경이고 설국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얀 눈 세상에서 눈을 렐름 맛보는 것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게 다 추억일 거예요. 그 추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도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요. 이제 정말 기후위기나 변화를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당연하고 흔한 것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익숙해지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 지구를 지켜가는 일은요. 좀 더 빠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함께 듣고 올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당연한 것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적 당연한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짱님이 선곡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하니까요. 일상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또는 신청곡과 관련한 사연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민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배려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떤 때는 그 무심함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도운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돕긴 했지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그런 걸 생각할 때면 나도 누군가에게 당연함으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하늘민님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글을 보고요. 저도 순간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이전에도 사연 본 이후에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뭔가의 익숙함이나 당연함에서 오거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서운함이요. 일상에서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말씀처럼요. 나도 저도 누군가에게 당연함으로 서운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겠구나. 공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놓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시간들. 저도 한번 주의를 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번 방송 내용도 듣는 내내 공감 가득했어요. 저는 물을 사용할 때 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금에 기부할 때가 많아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에 감사할 때도 많고요. 하늘과 풍경을 볼 수 있음과 누워서 잘 곳이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쑥스럽지만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특히 감사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글을 적다 보니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재활용 분리수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외부 일정을 하다가 페트병이나 종이를 버리게 되는 경우에 재활용으로 나누어 버릴 곳이 없으면 집에 가져와서 분리수거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난 곡이 있어요. 내일은 늦으리라는 환경 콘서트에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더 늦기 전에라는 곡인데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1992년부터 96년까지 개최했던 환경 콘서트네요. 이미 33년 전에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환경과 기후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전 세계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나아진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특히 감사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고 세연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그러네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도 해야겠어요. 앞으로는요. 그래야지 제 마음도 전달되고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했던 익숙함처럼 감사하다는 말도 자꾸 하면 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소중하고 감사하게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세연님,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더 늦기 전에를 적어주셨는데요. 이참에 저도 이 노래를 알긴 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해철 작사 작곡으로 1992년도에 발표된 곡이네요. 노래에 참여한 가수가 많은데요. 신해철과 렉스트, 봄, 여름, 가을, 겨울, 윤상, 유영석, 신성우, 공일오비, 김종서, 이승환, 신승훈, 이덕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더 늦기 전에는요. 오늘 책갈피의 방송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2025년 새해에 들어서 2025년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2024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과연 얼마만큼일지,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익숙해지는 것의 시간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익숙해지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 또는 이 외에도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은 생각과 이야기를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은 1992년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서 소개됐던 노래죠. 더 늦기 전에입니다. 2025년 새해에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에 익숙해지는 시간, 익숙해지는 오늘과 이번 주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조금씩 꺼져가는 작은 별 하나.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